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을 핏줄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핏줄은 종종 달콤한 빨대로 위장되어 있음을 인지하셨나요? 흥미로운 사실은 20살이 넘은 성인들마저도 점점 늙어가는 아버지의 핏줄에 빨대를 꽂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길 만큼 이 사상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식들이 너무 빨리 자립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부모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종종 자신들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깊이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오늘의 영상에서 이 주제를 더욱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큰아들을 큰 도둑, 작은 아들을 작은 도둑, 딸을 예쁜 도둑으로 묘사하며 손자와 손녀를 좀 도둑,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를 망을 보는 사람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쓰라린 진실이 깔려 있어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은퇴 후에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저희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노후자금과 관련해 은퇴하는 부모님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관계, 즉 가족 간의 관계가 돈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변화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등잔 밑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자식들은 자신이 살 집을 보러 올 때 부모님들과 같이 오는 경우는 부모님이 좋아서 모시고 오는 경우보다 부모님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로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부부가 집을 얻으러 올 때는 자식이 오는 경우는 보기가 드물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듭니다. 초기에는 부모의 도움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감사의 정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돈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고 여기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한 칸의 주택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자식들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비난하게 된다면 자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될까요? 세상에는 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부모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자식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자식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돈을 모두 털어 자식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결국 거지가 된 사람을 보면서 친구들은 비웃으며 혀를 차더라도 자식들의 달콤한 말과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신음소리에 결국 굽히게 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는 말하지만 이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애들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 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부모에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키우느라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한다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시 불교의 경전인 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탁발하시려던 차에 늙고 쇠약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늙고 쇠약한 몸인데도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그러자 구걸하는 노인은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며 쫓아내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 부처님은 노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셨고 그 내용이 기록된 개송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개송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구걸 노인은 부처님의 지시대로 사람들에게 개송을 전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아들을 위해 재산을 모았고 며느리를 맞이하며 재산을 물려줬지만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떤 불행한 자식은 늙은 아버지를 등지고 버리고 그 자식의 마음은 마치 나찰의 악귀와 같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말은 무시되고 보리 껍질까지 빼앗아가는 젊은 자식은 늙어 힘없는 아버지를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늙은 아버지는 거리를 헤매며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란 지팡이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지팡이도 아니며 지팡이는 소나 개를 막아주고 험한 곳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며 가시덤불을 헤쳐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 없는 지팡이는 못된 자식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핏줄이라는 이름을 가진 빨대는 항상 면죄부를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자식의 사랑과 헌신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란 지팡이보다 더 의미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지지하며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주 핏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감동을 받도록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핏줄이 이미 단맛의 빨대에 꼽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도 부르지만 사랑이 단맛의 빨대로 위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20살이 넘은 사람들조차도 자식이 핏줄인 늙어가는 아버지에게 빨대를 꽂아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문제 중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돌아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의 노예가 되어 벌벌 떨면서 일상을 보내는 부모의 비극적인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립할 기회를 빼앗은 결과로 부모들은 상당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자식이나 집안에서 나가지 않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핏줄의 배신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요소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수 있지만 핏줄까지 끊어버리는 비정함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부모들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2017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을 기억들 하실 겁니다. 부모의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망갔다가 구속되어 아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며느리는 방조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분명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이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친구와 싸우면 우리 집 돈 많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친구를 때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우리 아빠가 검사다, 판사다, 변호사라며 돈도 많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삐뚤어진 인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과연 폭행을 저지른 아이만의 문제인가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부모와 사회의 탓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바다에서 조개를 잡던 어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한 어부가 무척 열심히 조개를 잡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조개를 잡는 일이 무척 힘들어 보이네요. 얼마나 오래 조개를 잡고 계신 건가요? 어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5시간이나 지났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개 껍질을 열기 위해 조개갈퀴를 갈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개를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조개를 잡느라 너무 바빠요. 어부처럼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간과하는 어부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요? 바가지를 쓴 돈은 사방팔방으로 흐른다는 말처럼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예 끊는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조언을 하는 이유는 종종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맞닥뜨릴 수 있는 능력과 독립정신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사례가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일치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볍게 넘겨볼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자식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들의 모든 요구에 대응한다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금전적인 한계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야만 좋은 부모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인생에서 서로에게 영원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노년기를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중에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대비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식에게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50대를 넘어가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대략 8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고민에 몰두하게 됩니다. 만일 한 가지만을 충고할 수 있다면 가진 재산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불행한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역시 값진 행위입니다. 그러나 노후에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자녀에게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동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자신이 모두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칠순거지, 팔순거지라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일생 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가다가 노년기에 이르러서까지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자식에게 무상으로 봉사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돈을 한 푼도 써본 적 없이 심신이 지치고 재산까지 자식에게 모두 넘겨준 뒤에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노년기를 존엄하게 유지해 주는 것은 결국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그들이 자신의 일을 처리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부모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종합정보 채널 시니어 지침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